그 기생은 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지. 명월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제 몸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제1의 대감이 웃으며 수수께끼 하나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그의 전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 일을 이렇게 불렀지요. 명월의 수수께끼. 오늘 이야기는 정조시대 한양에서 벌어진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담입니다. 돈으로 망하고 체면으로 망하고 욕망으로 망한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한 여인의 완벽한 복수.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정조 12년 초겨울 한양 성저 심리. 그 시절 한양에는 절대 지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윤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윤대감은 예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벼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와 결탁한 토지 강탈, 뇌물로 얻어낸 상권 독점,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부정축제. 경기도 일대의 전답 수십 결은 원래 소장농들의 땅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관아의 힘을 빌려 문서를 조작하고 빚을 씌워 땅을 빼앗았습니다. 한양의 상가 15채는 상인들을 협박해 헐값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관아에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요. 노비 문서가 괴짝을 채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대감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은 밤마다 자신의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머리로 모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정을 지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윤대감이 진짜로 자랑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3년 전부터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윤대감은 부인과 합방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욕정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윤대감은 밤마다 기방을 찾았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윤대감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만 실수해도 비웃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시오? 허허, 책을 너무 안 읽으시는구려. 윤대감은 기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생들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돈으로 몸을 사고 말로 마음을 굴복시키고 결국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 여자란 결국 돈과 권세 앞에 무릎 꿇는 법이지. 윤대감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기방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명월이 돌아왔다. 명월. 그 이름은 한양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모가 뛰어났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녀의 입과 눈이었습니다. 그 기생은 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한다. 윤대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일었습니다. 명월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날 밤 윤대감은 한양 제1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진 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월이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은은한 향기, 그리고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명월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흰 목덜미, 붉은 입술, 가늘게 뜬 눈. 명월의 모든 것이
윤대감의 욕정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윤대감은 침을 삼켰습니다. 3년간 굶주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명월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에는 아첨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냐? 명월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몸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뭐? 윤대감은 비웃었습니다. 기생이 몸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니. 그럼 무엇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냐? 명월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혜로요. 윤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혜? 그대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명월은 잔을 따라놓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마치시면 제가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틀리시면, 틀리면 대감마님이 저에게 은자 100냥을 주셔야 합니다. 윤대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나는 한 번도 수수께끼에 진 적이 없다. 명월이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으면 놓을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윤대감은 즉시 답했습니다. 그림자다. 명월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윤대감은 의기양양해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문제밖에 안 풀으셨는데요. 제 몸값은 그보다 비쌉니다. 윤대감은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몇 문제를 맞춰야 하느냐? 10문제요.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내겠습니다. 왜? 명월이 교묘하게 웃으며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치마가 살짝 올라가며 흰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조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지요. 대감마님도 천천히 즐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대감의 눈이 명월의 발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여자, 일부러 나를 자극하는구나. 명월은 윤대감의 욕망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대감은 매일 밤 명월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월은 수수께끼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명월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고리 깃이 살짝 벌어지며 흰 가슴골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윤대감은 명월의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다른 욕구도 잃었습니다. 허허, 궁금한가? 그건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지. 명월은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들려주시면 오늘 수수께끼는 쉬운 것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월이 윤대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대감마님께 술을 따라드리겠습니다.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월의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좋다. 들어보거라. 윤대감은 자신이 어떻게 관아와 결탁했는지, 어떻게 문서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는지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명월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해라. 내 입으로 내 죄를 실토하는구나. 명월은 윤대감이 말할 때마다 슬쩍 질문을 던지고 술을 따르고 살짝 몸을 기울여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나요? 그 문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관아의 누구와 손을 잡으셨나요? 윤대감은 명월이 자신에게 반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윤대감을 무너뜨릴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은 이제 명월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월의 몸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명월을 보면서도 만지지 못하는 것이 윤대감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병든 부인이 누워 있었고 기방에서는 명월이 아슬아슬하게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윤대감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은 참지 못하고 명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와 함께 가자. 명월은 손을 빼려 했지만 윤대감의 힘이 셌습니다. 대감마님, 약속을 어기시렵니까? 약속? 나는 이제 지쳤다. 한 달 넘게 기다렸다. 윤대감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욕정이 더 컸습니다. 대감마님, 명월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박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윤대감은 화들짝 놀라 명월을 놓았습니다. 박대감. 박대감은 윤대감의 오랜 친구였지만 동시에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윤대감, 자네 채통도 없이 기생을 강제로. 아니다. 윤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체면이 무너집니다. 명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박대감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감은 명월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은가? 예. 다행히 대감님께서 오셔서. 박대감이 윤대감을 노려봤습니다. 윤대감,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내가 보았네. 자네가 기생을 강제로 붙잡는 것을. 윤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감, 이것은 오해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박대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은 급히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박대감, 제발 이 일을 조용히 해주게. 조용히? 기생을 강제로 범하려던 일을? 윤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뭐든 하겠네. 뭐든. 박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북촌의 상가 세 채, 그것을 나에게 넘기게. 뭐라고? 그럼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겠네. 윤대감은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네. 두 번째 반전 마이너스 10분 지점. 박대감이 나간 후 윤대감은 명월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박대감을 부른 것이냐? 명월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대감님이 오늘 이 기방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요. 인연이. 윤대감이 손을 들었지만 명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때리시면 정말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윤대감이 기생을 강간하려다 들켰다고. 윤대감은 손을 내렸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였습니다. 명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대감마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윤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월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대감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도 더 커졌습니다. 명월은 윤대감의 약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남자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며칠 후 명월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수수께끼를 좀 어렵게 내겠습니다.
어렵게 명월은 술을 따르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향기가 윤대감을 감쌌습니다. 예. 그리고 판돈도 올리겠습니다. 윤대감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명월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대감마님이 이기시면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윤대감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드디어 명월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면 은자 1000냥을 주셔야 합니다. 1000냥? 윤대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월이 슬쩍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윤대감님은 늘 나는 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윤대감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월의 손길에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좋다. 내기하자. 명월은 윤대감에게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대감마님, 한 잔 더 드세요. 좋지. 윤대감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이성은 흐려지고 욕망은 커졌습니다. 명월은 검은고를 탔습니다. 구슬픈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대감은 명월을 바라봤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명월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가늘게 뜬 눈, 붉은 입술, 흰 손가락. 윤대감은 3년간 굶주렸던 욕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를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명월이 새로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대감마님, 가지면 가질수록 외로워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은? 윤대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민했습니다. 권력? 권력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그럼 사랑? 명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깝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비밀입니다. 윤대감은 그날 졌습니다. 은자 1000냥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월에 대한 집착이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안의 늙은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너무 기방에만 가십니다. 부인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대감은 화를 냈습니다. 부인? 부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3년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대감마님, 내가 감히 내 사생활에 간섭하느냐?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은 밤마다 명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술을 마셨습니다. 명월은 교묘하게 윤대감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술이 없으면 수수께끼가 재미없지요. 그렇지. 윤대감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명월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윤대감은 완전히 취했습니다. 명월아. 예, 대감마님. 나는 너를 정말 원한다. 윤대감이 명월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명월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수수께끼가 남았습니다. 수수께끼? 그까짓 것. 윤대감은 비틀거리며 명월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월은 재빨리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세요. 진정? 나는 한 달 넘게 기다렸다. 윤대감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윤대감이 명월을 붙잡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서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윤대감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관아의 서리입니다.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님, 저를 도와주세요. 대감님이 저를 강제로. 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대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다. 오해다. 오해라니요?
대감님이 기생을 강제로 범하려 하셨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당황했습니다. 또 들켰습니다. 설이, 제발, 이 일을 조용히. 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일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보신다면, 아베, 기생에게 보상을 하시고, 저에게도. 설이가 손을 비볐습니다. 윤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나? 은자 500냥이면 되겠습니다. 윤대감은 결국 은자 500냥을 내놓았습니다. 설이가 나간 후 윤대감은 명월을 노려봤습니다. 또 내가 꾸민 짓이냐? 명월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스스로 그러신 것뿐이지요. 2년이 대감마님 계속 이러시면 결국 모든 것을 잃으실 겁니다. 명월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다려. 윤대감이 소리쳤지만 명월은 이미 나갔습니다.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굴욕과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명월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북촌의 상가 세 채는 박대감에게 넘어갔고 은자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벌써 전담 10결을 잃었고 은자만 수천 냥이 나갔습니다. 집사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러다가 집안이 망합니다. 윤대감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다 계획이 있다. 하지만 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이미 늪에 빠졌다는 것을. 며칠 후 명월은 윤대감을 다시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명월은 윤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대감마님이 이기시면 제가 대감마님 것이 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명월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하지만 판돈도 커야겠지요. 윤대감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월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느냐? 명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대감은 웃었습니다. 전 재산? 내가 미쳤구나. 하지만 명월은 윤대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늘 나는 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값이 전 재산쯤은 되지 않겠습니까? 명월이 윤대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기시면 제가 오늘 밤 대감마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윤대감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수수께끼가 공정해야 한다. 명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명월은 방 밖에서 두 남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분들은 증인입니다. 윤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증인? 이것은 큰 내기니까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명월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윤대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서를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어주세요. 윤대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월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마님, 두려우신가요? 그 말에 윤대감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명월이 마지막 수수께끼를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가질수록 잃고 이길수록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대감은 고민했습니다. 체면이다. 명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이옵니다. 윤대감은 안도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겼다. 그때 명월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마님은
오늘부터 체면을 잃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월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는 즉시 대감은 그 답을 잃는 것으로 한다. 윤대감은 문서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다. 네 번째 반전 마이너스 25분 지점. 명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대감마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 대감마님은 술에 취해 계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윤대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명월은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20년간 제가 모은 대감마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에는 윤대감의 모든 부정부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2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김씨 성을 가진 양반과 내기를 하셨지요. 윤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명월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목을 매달았고 저는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명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세 가지로 망하십니다. 첫째, 돈입니다.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둘째, 체면입니다. 한양이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정부패입니다. 이 증거를 관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대감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명월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자수하시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윤대감은 결국 자수했습니다. 유배 10년.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명월은 기방을 떠나 학당을 열었습니다. 몇 년 후 윤대감은 명월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명월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지만 복수는 끝났습니다. 명월은 되찾은 재산으로 학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방 주모가 급히 명월을 찾아왔습니다. 명월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대감이 너를 찾는다. 명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대감, 윤대감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최대감은 형조판서를 지낸 사람으로 한양에서 귀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도 해결했고 어떤 음모도 꿰뚫어 봤습니다. 최대감이 왜 저를 찾습니까?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감이 최대감의 친구였다더구나. 최대감이 내가 윤대감을 속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더라. 명월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명월아, 최대감은 윤대감과 다르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여색에도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더구나. 진짜로. 주모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은 내가 윤대감을 속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더라. 복수하려고 온다는 소문이야. 명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대감,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 그날 밤 최대감이 기방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최대감은 60줄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흰 수염, 곧은 자세, 그리고 꿰뚫는 듯한 눈빛. 명월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명월이로구나.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봤습니다. 예, 대감마님. 윤대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들었다. 명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최대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윤대감은 어리석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내 함정에 빠졌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최대감이 명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미색에 흔들리지 않는다.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40년간 수수께끼를 연구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명월은 최대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윤대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욕망이 없었습니다.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대감이 말했습니다. 너와 내기를 하겠다. 내기요? 그렇다. 수수께끼 내기. 내가 이기면 너는 윤대감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명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최대감이 웃었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가진 한양 최고의 비밀 문서를 주겠다. 조정의 부패, 관리들의 비리, 모든 것이 담긴 문서다. 명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하지만 거절하면 최대감이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우리는 서로 3번의 수수께끼를 낸다. 2승을 먼저 한 사람이 이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윤대감에게 쓴 그 어떤 속임수도 쓸 수 없다. 순수하게 수수께끼로만 승부한다. 명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밤 한양의 큰 기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명월과 최대감의 대결. 방 안에는 촛불이 수십 개 밝혀져 있었고 증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최대감이 먼저 문제를 냈습니다.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며 가운데는 없는 것. 무엇인가? 명월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 한참을 생각하다가 명월이 답했습니다. 원입니다. 원은 시작과 끝이 하나이고 가운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았다. 1대0.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명월의 차례였습니다. 대감마님, 있으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나 느낄 수 있으며 말할 수 없으나 모두가 아는 것은? 최대감은 즉시 답했습니다. 시간이다.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시라고요. 그럼 최대감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인가? 명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입니다. 1대1.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흥미롭군. 다음 문제다. 최대감이 2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무겁지만 나눠주면 가벼워지며 숨기면 썩고 드러내면 자라는 것은? 명월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지면 무겁고 나누면 가벼워지고 숨기면 썩고 드러내면 자란다. 이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명월은 땀이 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최대감이 답했습니다. 슬픔이다. 슬픔은 혼자 가지면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가벼워진다. 숨기면 마음이 썩지만 드러내면 치유된다.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2대1. 이제 내가 이기면 끝이다. 최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월은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월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말해보거라.
명월은 최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하면 부서지고 부드러우면 이기며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는 것은? 최대감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강하면 부서지고 부드러우면 이긴다. 최대감은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물인가?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은 비우면 없어집니다. 그럼 마음은 강하다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최대감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다. 명월이 답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강하면 부서지고 겸손부드러움하면 이깁니다. 욕심을 비우면 지혜로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우면 마음이 빕니다. 최대감은 한참을 명월을 바라봤습니다. 2대2 무승부로구나. 명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최대감이 일어섰습니다. 명월, 너는 진짜 실력자로구나. 윤대감을 이긴 것이 유행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최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가지 경고하겠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라. 최대감이 떠난 후 명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이겼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월아, 이번에는 영의정 대감이 너를 찾는다더라. 주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조선 최고의 자리. 명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며칠 후 영의정 대감이 명월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기세만큼은 용 같았습니다. 명월이로구나. 예, 대감마님. 윤대감과 최대감을 이겼다고 들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영의정이 웃었습니다. 운? 아니다. 실력이지. 영의정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다. 과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명월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기를 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영의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하나만 낸다. 단 하나요? 그렇다. 그 문제를 맞히면 내가 이긴다. 못 맞히면 내가 진다. 명월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판도는? 영의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기면 너는 이 한양을 떠나야 한다. 영원히. 명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영의정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을 주겠다. 조선 팔도의 모든 부정부패 관리 명단과 증거. 이것이면 조선을 바꿀 수 있다. 명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 문제는 아주 어렵다. 지금까지 아무도 맞힌 적이 없는 문제다. 명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 것이 있으면 정말로 조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너도 한 가지 기회가 있다. 기회요? 내 문제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낼 수 있다. 내가 그 문제를 못 맞히면 내가 이긴다. 명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자신이 있다. 어떤 문제든 맞힐 수 있다. 명월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수께끼를 연구했다.
하지만 영의정을 이길 수 있는 문제는 명월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책을 뒤지고 옛 기록을 찾아보고 온갖 수수께끼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문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흘째 밤 명월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것이다. 명월은 급히 붓을 들어 문제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명월과 영의정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준비됐느냐?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명월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말해보거라. 명월이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것은 가장 강하며 가진 자는 갖지 못하고 갖지 못한 자는 가졌으며 왕도 빼앗을 수 없고 거지도 나눠줄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을 움직이고 말할 수 없으나 모두가 알며 죽어서도 남고 살아서는 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중들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하고 가진 자는 갖지 못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의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왕도 빼앗을 수 없고 거지도 나눠줄 수 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의정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죽어서도 남고 살아서는 사라진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영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월, 이것은 영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본 수수께끼 중 가장 어렵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의정이 여러 답을 시도했습니다. 사랑인가? 명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진리는 가진 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의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의정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를 때 영의정이 명월을 바라봤습니다. 명월, 나는 영의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패배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명월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정답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명월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명예이지만 그것은 가장 약한 소문 하나로 무너집니다. 명예는 가진 자는 실제로 갖지 못하고 자만하면 잃으니 갖지 못한 자가 가집니다. 겸손한 자가 얻으니 왕도 타인의 명예를 빼앗을 수 없고 거지도 남을 칭찬하며 명예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남지만 후세의 평가, 살아서는 계속 변하며 사라지고 다시 생깁니다. 영의정은 한참을 명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영의정은 상자를 명월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것을 받아라. 명월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영의정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월, 너는 조선 최고의 수수께끼 명인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영의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수수께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영의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명월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조선 팔도의 부정부패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월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구나. 명월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명월 이야기 1부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이달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